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알기 쉬운 비료 이야기 마지막 번째, 세 번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양의 유기물은 토양의 금, 보약, 오아시스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기물이란 무엇일까요? 유기물은 볏짚, 건초, 산야초와 같은 퇴비와 축분, 액비, 녹비작물 등 토양 중에 동식물 및 미생물의 유체를 유기물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유기물이 충분해야지만 작물이 잘 자란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 토양은 유기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그 유기물을 공급을 꾸준히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물의 기능을 보면 토양의 그 완충 능력을 증대시켜주면서 양분의 보존 능력이 향상이 되겠고요. 당연히 그 토양의 잎단화를 촉진하죠. 그러면 물리성이 개선이 되겠고 토양 미생물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작물의 영향력도 좋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그 토양의 CEC라고 그러죠. 그 양분 보존 능력이 토양은 10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유기물 중에 하나인 부식은 한 약 200으로 상당히 높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종 유기물의 특성을 보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유기물 종류가 탭이 있는데 원재료가 이제 볏짚인 경우에는 물리성은 중간 정도 되고 화학성은 적은 편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축분류들은 이렇게 물리성과 화학성이 이런 차이점들이 있고 이제 왕겨탭이라든지 그 나무 껍질 이런 것들의 그 물리성과 화학성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유기물 공급 방법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초생 재배. 그래서 초생 재배를 계속하게 되면은 뭐 1년 아니고 여러 해를 계속하다 보면은 유기물 공급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 쪽에는 호미를 재배하는 게 좋겠고요. 우리가 지금 뭐 따뜻해지면은 한 4월 중하순부터 5월 달 여름에는 이 녹비 작물을 재배를 하죠. 특히 이제 뭐 인삼 같은 이정지 관리할 때는 수단그라스를 꼭 재배하는 게 유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그라스를 재배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유기물 투입 그 진동 파쇄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진동 파쇄기는 토양 속에다가 왕겨숯이라든지 뭐 부식산 등 이런 유기물들을 토양 깊이 깊게 넣어줄 수 있는 이러한 장비들이 또 있겠고요. 또 이제 소개해드릴 맞춤 액비 이런 것들은 연중 유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재료로 소개를 드립니다. 왕겨수 제조 시연인데요. 제가 대신면에 근무할 때 이른면 일특화 사업을 해서 이 왕겨수 제조기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기물을 왕겨를 이용해서 제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계신 분이 왕겨수에 대해서 대신면에서 가장 잘 만드시는 분입니다. 대신면에 그 황윤철 이장님이신데 이렇게 손수 왕겨수를 직접 제조를 해서 포도하고 고추에 시용을 했더니 포도 맛도 좋아지고 고추도 상당히 수량성을 좋게 해줬습니다. 그 이것은 검은 황색 황금이라 해서 그 맞춤 액비죠. 저희 여주시에서는 맞춤 액비를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맞춤 액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축분 중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 물질들을 비료 성분으로 만들어낸 그 친환경 자재죠. 그래서 농업에서 황금이라 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가치 있는 자원으로 특히 그 맞춤 액비에도 마찬가지로 유기탄소가 함유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토양의 건강 구조가 되고 유기물을 공급해 주면서 상당히 그 효과적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또 화학 비료를 적게 쓰게 됐죠. 그래서 어, 경영비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저희 지역에서는 벌써 한 5년 전부터 5, 6년 전부터 이 맞춤 액비를 현재 계속해서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부추라든지 여러 가지 뭐 과수류라든지 그래서 맞춤 액비를 받아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그 채소 같은 경우는 보통 7일 간격에서 뭐 그렇게 간격을 하는 거고요. 과수류는 보통 2주 간격, 14일 간격으로 이 맞춤 액비를 조제해서 시용을 하게 됩니다. 유기질 비료하고 부속 유기질 비료의 차이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유기질 비료는 동식물의 찌꺼기가 원료가 되겠고요. 부속 유기질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가축분 퇴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부속 유기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CN율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CN율은 탄소화 질소 비율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유기질은 좀 낮은 편이고
부속 유기질, 우리가 쓰는 축분 퇴비들은 좀 높은 편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유기질 비료는 인위적 부숙이 필요가 없지만은 부속 유기질 비료는 CN율이 높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꼭 부숙이 잘 된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런 축분 퇴비들을 선택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참고로 유기질 비료 공정예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일반적인 뭐 우리가 흔히 쓰는 도 많은 유박류 있죠, 최종 유박 이런 것들, 아주까리 유박, 뭐 기타 이런 유박들은 질소 인산 가리 비율이 4:1:1 요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까지 공부했던 그 무기질 비료를 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2종 복합 비료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2종 복합 비료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수도용에 쓰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기를 통해서 암모니아 질소를 이제 생성시키고 인강석을 이용해서 인산을 이제 만든 걸 합쳐서 이제 그거를 이제 DAP를 제조한 다음에 일반적으로 수도용은 염화가리를 혼합해서 제조하고요. 원예용은 황산가리를 혼합해서 이렇게 제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료 푸대를 보시면은 이 포장지를 보면서 가리가 어떤 가리를 썼나 요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동그라미라든지 가로 이런 것들은 이제 황산가리를 100% 썼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 표시가 없는 거는 이제 염화가리로 만들었다. 그리고 요 표시는 바로 이제 황산가리가 30~40%, 나머지는 염화가리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또 질산가리로 만들어졌다. 요거는 이제 가리가 어떤 거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그 원예용은 황산가리가 많이 들어있는 게 빛깔이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황산가리가 들어있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질소 인산가리는 생산성에 관여한다 그랬죠. 그리고 품질에 관여하는 거는 칼슘, 마그네슘, 황. 그다음에 이제 미량 원소 중에서 붕소 이렇게 해서 이제 앞 시간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관비 재배, 아까 맞춤 액비처럼 비료물을 주는 그런 그 재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관비 재배하면 장점이 뭐냐면 수량이 증수가 됩니다. 그리고 품질도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료의 흡수 이용률을 증대시킵니다. 질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적으로 뿌린 것에 비해서 90%를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인산도 45%까지 이용이 되고 칼리 같은 경우도 80%까지 해서 일반적으로 비료를 관비로 이용하면은 그 이용률도 증대가 되면서 관수라든지 시비 노력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품질을 향상시키고 있어서 요즘에는 비료를 그 비료물로 이용한 관비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영농을 하면서 많은 그 영양제를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질소 인산 칼리, 칼슘, 마그네슘 뭐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연면 12제는 이렇게 비료를 타서 물에 녹아서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질소는 대부분 이제 다른 여기 있는 그 이런 비료만 가지고 이렇게 연면 살포를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아주 좋은 영양제가 됩니다. 그래서 잘 녹는 이러한 비료들을 다 선택을 하셔서 연면 살포를 12당 농도는 여기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고추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작물을 지금 바로 심잖아요. 그러면은 심고 나서 뿌리가 아직 활착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죠? 연면 살포를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연면 살포를 해주면은 뿌리가 빨리 활착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소를 예를 들어서 12 농도는 이제 여기는 조금 높게 나왔죠. 0.5%는 좀 높게 나왔는데 지금 생육 초기 때는 한 뭐 저기 40g씩 해갖고 연면 살포를 해주면은 상당히 그 뿌리 활착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인상 같은 경우도 제1 인상 칼리를 이렇게 해서 농도를 물당 40g에서 100g 이렇게 해서 희석해서 사용하면은 훌륭한 또 비료가 되겠고요. 그래서 다른 영양제를 쓰는 것보다 이러한 비료들, 특히 칼슘은 그 질산칼슘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생육 초기 때는 질산칼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생육 초기 때 질산칼슘, 여름철부터 생육 후기 때는 염화칼슘 이런 것들을 직접 비료를 사서 희석해서 쓰면은 비용도 절감하면서 실질적으로 비료 효과는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마그네슘은 황산 마그네슘 비료가 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료들 직접 사갖고 연면 살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은 유기물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활용했던 이
왕겨 수술을 이용해서 실제로 자가 제조해서 유기물을 공급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왕겨 수술은 유기질이 57%고 규산질이 약 33%로 토양의 물리성이라든지 뭐 화학성, 생물학성들 여러 가지 연작 장애까지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그 왕겨를 이용해서 수술 만들어서 활용한다면 훌륭한 그 유기물을 직접 공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공부한 내용을 이용해서 토양에 항상 유기물들을 많이 공급해서 안전한 그 농산물이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